한 식당의 리뷰 드립니다. 기자님들 이 리뷰를 보면 이 식당에 가고 싶으세요? 뭐야? 아니 별점 거의 뭐 테러 수준 아닙니까? 두 번 다시 안 먹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요즘엔 맛집에 가려고 방문 전에 가게마다 리뷰 별점 참고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별점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식당들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로요. 식당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를 할 수 있는 G사이트 비즈니스 프로필 커뮤니티의 별점 테러. 그뿐 아니라 당장 기프트 카드 10만 원 주지 않으면 계속 별점 1점 테러할 겁니다. 어머. 협박까지 일삼는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들의 목적은 역시나 돈. 인도에 거주 중인 범인은 최근 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 저건 진짜 범죄네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저거 참고하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해서 돈까지 갈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글 하나 올리는 거지만 저 그럼. 사장님이나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이랬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음. 그런데 이 별점 테러,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국내 배달 앱에 달린 후기입니다. 뭔 소리야? 콜라를 왜? 그 콜라는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아, 콜라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주문자는 단순한 요구사항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이처럼 해당 식당이 이벤트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별점, 리뷰를 빌미로 대가를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리뷰를 작성할 경우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미국 식당 별점 테러 사건의 미국 법집행당국은 만약 범죄 표적이 됐다면 지역 경찰서와 FBI에 신고하십시오. 라며 권고했는데요. 분명한 범죄인 별점 테러.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순식간에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저는 물론 전 기자님 그리고 한 기자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 사건인데요. 집에서 범죄에 노출된다고요? 2021년 11월 전국 700여 아파트 단지가 들썩였던 사건. 자,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나와? 사진과 영상 속에는 거주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알몸 사진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진과 자료를 업로드한 해커는 하루치 영상에 0.1 비트코인, 당시 기준 약 700만 원에 판매하려고까지 했는데요. 자, 700의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경우 바로 아파트 거실 벽면에 달려있는 월패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자, 월패드에는 보통 경비실이나 다른 가구의 영상 통화를 위해 카메라가 달려있죠. 해커가 요걸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들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커가 한 가구만 해킹을 해도 이걸 통해서 아파트 전체의 월패드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별걸 다 해킹한다 진짜.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 저거 다 월패드 있잖아요. 아파트는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저게 문도 열리잖아요. 저걸로 그러네. 해킹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겠다. 침입이 그냥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네. 다들 있는데. 해당 사건이 터지자 각종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린 인증샷, 저런 사진들이 화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구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착수, 일부 월패드 업체도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며 영상 외부 전송 차단 등 긴급 대처에 나섰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를 항상 가려두고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권장.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118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컴퓨터 캠이나 노트북 카메라는 이제 해킹 때문에 가려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월패드까지 가려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되려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 다시는 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3위 공개합니다. 문 앞까지 온 위험.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거 너무 무서워. 야, 지금 무슨 가루를 뿌려놓은 거죠? 방금 보신 모습은 현관문 잠금 장치에 붓을 이용해 밀가루를 바른 뒤 지문을 채취하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경찰 과학수사대의 지문 감식 현장이 아닙니다. 과학수사대가 할 법한 전문 행동들을 그대로 범죄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쇠로 돌아가야 되나 싶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조합하려고 했던 거죠. 조합이 쉽잖아요. 6이면 뭐야? 4, 4, 3, 1, 6, 4, 24. 이 2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다 계산해봤구나, 미리. 아니, 원래 4개면 그래요. 100가지 수법이 있는 거야. 밀가루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밀가루 아까 저기 대기실에 아까 몇 개 보이더라고요. 흘려놨더라고. 뭘 털어가려고. 자,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 남성 B 씨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 A 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밀가루와 붓을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건데요. 20분간 계속된 침입 시도에 집안에 홀로 있던 A 씨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요. A 씨에게 연락받은 남자친구가 찾아오자 B 씨는 도주를 시도. 결국 체포된 B 씨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와, 집에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는 점을 모르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알고 한 거 같은데? 아, 근데 밀가루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거의 뭐 CSI나 뭐 국정원에서 하는 수사 기법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노린 범죄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대전과 천안 일대 아파트에서 다수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도둑들의 범행 도구는 형광펜. 도둑들은 미리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에 형광펜을 발라둔 뒤에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집주인이 눌러서 형광펜이 지워진 위치를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저 여성 혼자 사는 그런 집에 이제 침입했을 경우. 특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자,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비밀번호 입력 시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일단 가려서 비밀번호의 노출을 막는 거는 기본이고요. 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좀 하시고 당연히 뭐 1, 2, 3, 4, 5, 6, 7, 8 이런 쉬운 번호도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수시로 패드 부분을 자주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도어락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안심 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 그런 게 있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범죄,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절도범에 타깃이 된 모모. 이번 특종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범죄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가로등. 좋죠. 너무 막. 지금 가로등 날라갔죠? 추격전인데? 왜 위험하다. 저렇게 가? 뭐 하는 거야? 아, 무슨 게임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사람 있는데 왜 차를 오는 거야? 아니, 저기는 인도예요. 사람 가는 지역이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차량 절도 범죄. 특징은요. 범죄 타깃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특정 브랜드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 차량 차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해당 브랜드의 다른 차주들도 혹시 절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하필 우리나라 차만 골라서 훔치는 거예요? 설마 이거 뭐 아시아인 혐오 뭐 이런 겁니까? 국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가 미국의 10대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된 이유. 현재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차종에는 특정 칩의 신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도난 방지 장치 탑재가 선택사항. 그래서
과거 일부 시기에 생산된 국내 브랜드 차종에 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일부 국내 브랜드 차량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절도 방법이 SNS를 통해 확산. You got a flathead. You stick your flathead right here and just put the flathead in there. You break it. Then you start it with a charger piece, like this. Like if you used to have a Honda Air Q, you don't never supposed to leave a plug-in piece right here. 야,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공유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났겠네, 진짜. 이렇게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미국의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차량 절도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하나의 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법인에서는요. 당국과 협력해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보안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1일을 공개합니다. 유럽을 휩쓴 모모 테러.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몰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구토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뭐 왜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청소년들이 모모가 된 이유.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뭐뭐 만졌다가 마비?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뭐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아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들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